올해는 영원히 역사에 남을 만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70여 년간 군사적인 대치에 있던 남북 정상이 만난 데 이어 지난주에는 북미 정상이 손을 맞잡기도 했습니다. SNS를 통해 설전을 벌이던 두 정상의 만남은 한반도에 진정한 봄을 가져다 주기에 충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남북 경제협력 시대를 앞두고 북한 건설 시장의 현 상황과 우리 정부와 건설업계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체가 있을 만한 북한 이야기들 해보도록 할 텐데요. 방금 브리핑을 해줬던 문정우 기자와 함께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실장과 함께 북한 이야기 구체적으로 해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부의 현재 준비 상황이나 거론되고 있는 인프라 사업에 대해서는 앞서 리포트에서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정말로 우리가 북한에서 할 수 있을 만한 프로젝트는 뭐가 있을까? 지금 워낙 루머들이나 시나리오들이 많이 나와서요.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어떤 사업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현재 북한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중요한 건 현재와 같이 북한이 아직 비핵화 단계를 겪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업은 대단히 제한적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인도적인 사업서부터 단계적인 사업의 강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은 되게 많이 있을 거로 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북한이 비핵화가 완결이 되고 북한과 미국 간의 수교가 이루어지고 또 북한이 이제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게 될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업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자면 북한의 산업단지 개발이라든가 그다음에 북한 도로라든가 철도의 개보수뿐만 아니라 현대화, 그다음에 신설 노선의 개선, 그다음에 발전소 건설과 같은 전력 사업들, 가스관과 같은 에너지 사업들, 그다음에 남포나 해주, 원산, 함흥, 청진과 같은 무역항에 대한 현대화 사업들 등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대기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입니다. 사실 나라가 근대화되면서 새로 세워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인프라부터 산업단지 그리고 전력, 무역항 얘기 아주 골고루 다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문정우 기자, 우리 기업들이 지금 준비를 할 수 있고 정말로 들어가서 이제 시작이 된다면 그리고 계약을 한다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사업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건설 부문에서 가장 먼저 언급될 수 있는 부분은 여러 차례 앞서도 언급이 됐지만 철도와 도로가 있을 텐데요. 가장 관심을 받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두산건설인데요. 신사에서 용산을 연결하는 이 신분당선 연장 구간과 또 함께 신림경전철, 지하철 8호선 별내선 구간, 그리고 특히 포항과 이제 삼척에 있는 동해선의 남측 구간 공사를 맡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이제 철도와 또 도로에 있어서는 이제 국책 사업인 새만금 남북도로 사업 실정이 있는 롯데건설이나 이제 포스코건설 등이 두각을 보이지 않을까, 업계에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인데요. 그만큼 철도와 도로에 대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늘길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좀 활발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삼지연 공항 사업을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 간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현재 3.3km로 중소형 항공기만 이착륙할 수 있는 상태인데 이를 이제 국제공항 수준으로 좀 더 활주를 넓히고 개선을 하겠다는 이제 구상을 밝힌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금호산업이나 쌍용건설 같은 공항 실적이 있는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또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호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주공항이나 양양공항 같은 이제 국제공항을 새로 이제 신설했던 굵직한 실적들이 있고요. 쌍용건설 같은 경우에 2014년도에 아프리카 적도기니의 신공항 터미널을 수주한 실적이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나왔던 말은 근데 솔직히 말하면 주식시장에서도 참 이야기가 이미 많이 돼 있던 것들이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기업 이름들을 호명을 해주신 건데 한간에는 이제 외교적인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한쪽은 미국에게 맡기고 한쪽은 중국에게 맡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우리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또 얼마나 있을까라는 되려 또 걱정도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북한 사정이나 외교적인 문제까지 생각했을 때 시장님께서도 좀 우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사업들을 다 따낼 수 있을 환경이라고 보십니까? 만약 북한 건설 시장이 분명히 열리게 되겠지만 열리게 되면 그 시장은 다 우리만의 시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말 그대로 이제 국제적인 시장이 될 것 같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경쟁력 있는 상품을 또 개발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경쟁 있게 들어가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나름대로의 철저한 준비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북한 사업이라는 게 물론 뭐 정권이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또 북미 관계에서 어떻게 또 틀어지게 되면 사업이 일시 중단되는 경우도 있고 북한만의 어떤 리스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 북한 경제 협력에 만약에 진짜로 뛰어든다면 좀 유의해야 될 부분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첫 번째가요. 그 대북 제재가 있기 전에 예. 낮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했습니다. 근데 유심히 봐야 될 부분들은 당시 중국 기업이 대북 투자에 있어서 손실을 발생할 경우에 상당 부분을 중국 정부에서 보증해주는 역할들을 해줬는데 예. 향후에 이제 북한 건설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사업 위험이 클 수밖에 없고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정부에서 사업자와 정부 간의 어떤 그러한 사업 위험을 갖다가 분산을 시켜야 될 좀 그런 걸 분담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북한 사회가 현재까지 어쨌든 폐쇄적인 사회들이고 예. 북한에서 수많은 건설 발주 정보라는 것들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남북 당국자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가지고 어떤 사업이 어떤 식으로 발주가 되고 그다음에 민간 투자 사업이라고 하면 그런데 어떤 절차で진행이 되는지를 명확히 알아서 그런 것들과 관련된 업계한테 정확히 전달해주는 그래서 최대한의 시행착오를 줄이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어떤 나라에 진출하는 것보다 더 좀 심혈을 기울이고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많은 북한과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부 측에서도 좀 단단히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문정우 기자에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건설업계와 관련해서 그리고 북한 진출과 관련해서 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산하 기관들 함께 뭐 공공기관들 앞서도 뭐 언급했지만 TF팀을 좀 구성을 하고 있고요. 국토부나 이제 범정부 차원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위한 준비에 좀 한창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국토부의 교통을 맡고 있는 이 차관이 가장 분주한 상황인데 이달 말에는 이제 철도와 도로 분과 회의를 열고 북한의 철도와 도로의 현황을 사전에 점검하는 이 실사 점검단을 파견하기 위한 뭐 일정이나 내용들을 이제 구상하는 논의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이제 북한과의 산업 진출에 대해서 우리가 더 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또 구체적인 내용들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저희들도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죠. 지금까지 문정우 기자 그리고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박용석 산업정책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